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웰다잉 프로그램 중에서 1강으로 인생의 참 행복은 아름다운 마무리에서라는 주제로 진행을 하면서 6회기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저는 대한웰다잉협회 회장이면서 백석대학교 사회복지학부 교수입니다. 자, 언빛TV에서 이 웰다잉을 가지고 온라인으로 이렇게 진행할 수 있어서 굉장히 반갑고 또 의미 있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최영숙입니다. 자, 웰다잉이 뭘까요? 한번 영상을 잠깐 보시면. 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웰다잉 교육이라고 하면 잘 죽는 교육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 잘 죽는 교육이라는 의미보다는 잘 살기 위한 준비 교육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첫 얘기로 우리가 웰다잉의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텐데요. 자, 김성환 씨의 인생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많이 아시죠? 집에서 같이 따라 부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 노래가 참 저는 가사가 굉장히 의미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내 마음대로 온 건 아니지만 내가 가진 꿈을 찾아서 낮이나 밤이나 뒤볼 새 없이 뛰어다녔는데 돌아보니까 아쉬움도 있고 부끄러움도 있고 후회도 있죠. 근데 우리가 다시 돌아갈 수 없다면 우린 남은 인생을 잘 해봐야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저도 남은 인생을 잘 해보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웰다잉의 의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이 웰다잉의 의미가 뭐냐? 웰리빙과 웰다잉을 같이 본다면 잘 살아야지, 웰리빙 잘 사는 거잖아요. 잘 살아야지 웰다잉 잘 죽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인생의 계획을 지나온 과거를 돌아보면서 앞으로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다가 죽을 것인가를 생각해 보는 것이죠. 요즘 여러분이 이제 뉴스에 나오는 사람들 보면 참 잘 살았는 것 같은데 잘 못 죽게 되니까 참 불쌍한 사람, 한심한 사람, 안타까운 사람 이렇게 평가를 하잖아요. 그래서 잘 사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마무리가 잘 되어질 때 참 훌륭한 사람, 참 존경받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죠. 자, 그래서 우리는 인간이 뭘까 생각해 보면 사람 인자의 사이간으로 되어 있죠. 우리는 적어도 돈을 많이 가지거나 또 명예를 가지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좋은 관계를 맺으면서 잘 만났다가 잘 헤어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삶이 뭐냐라고 물으니까 어떤 분은 그러대요. 삶은 계란이라고 그러더라고요. 물은 셀프라고 그러대요. 여러분들 유머인데 기억나세요? 여러분 분식집이나 식당에 가면 물은 셀프 이렇게 써놓으니까 물이 영어로 셀프인 줄 알고요. 삶은 계란 이러니까 인생이 계란인 줄 아는데 삶은 사람으로 읽어도 좋고요. 삶으로 읽어도 좋은데 사람들이 인생의 70%가 사람과의 관계라고 이야기합니다. 인생을 경영하는 이제 70%가 사람과의 관계라면 우리는 잘 사는 삶이란 좋은 사람을 만나고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태어나서 요새 100세 시대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혜란 씨의 노래도 보면 60에는 이래서 못 가고 70에서 80, 90, 100에 돼도 갈 수가 없다라고 내가 알아서 간다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100세를 밤 12시라고 본다면 25세는 새벽 6시예요. 50세는 낮 12시예요. 그리고 75세는 오후 6시예요. 그렇다면 이 시간을 보면 우리가 50에서 75세 사이를 서드 에이지라고 그럽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4분의 3 중에서 4분의 4 중 4분의 1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서드 에이지를 잘 지내게 되면 75세에서 100세 사이를 잘 살 수가 있는데 이때 잘 못 지내면 다음 세대가 되게 어려워서 우울하게 또 노년에 외롭게 돌아가실 수도 있다고 생각하면 지금 우리가 75세 전후 되신 여러분들에게 이 웰다잉 교육을 통해서 정말 멋진 노년을 준비하도록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는 어디에 살고 싶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보면 우리는 이렇게 준비를 해서 아까 서드 에이지에서 준비를 해서
노년에 철인 3종 경기도 도전하고 출판 기념회도 하고 크루즈 여행도 하고 봉사자상도 받고 또 화장도 하고 이렇게 지내면 행복하지 않겠어요? 근데 이렇게 준비하지 못하면 노년의 우울증에 또 별거, 항혼, 이혼, 졸혼, 투병 생활 또 여러 가지 경제적인 지원을 받으면서 굉장히 암담하게 살아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웰다잉 교육은 이렇게 내가 남은 삶을 의미 있게 보낼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것이 웰다잉 교육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면 인생이 뭘까요? 요람에서 무덤까지 나의 울음으로 시작해서 남의 울음으로 끝나는 게 인생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종이 2장이라고 이야기하죠. 출생증명서와 사망진단서 이 2개를 우리가 2장만 하면 인생을 다 한꺼번에 설명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생로병사 사람이 태어나서 늙고 병들어서 죽는 것이 인생이다라고 이야기하죠. 이 인생을 어떻게 보내야 될까? 잘 보내야 되겠죠. 네. 그래서 어떻게 보내는 게 잘 보낼까? 이게 숙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철 스님을 만나러 어떤 분이 찾아가면 그분은 3000배를 해야지 만날 수 있다고 그래요. 왜 3000배를 해야 되냐면 3000배 하는 동안 자기의 문제를 스스로 터득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성철 스님 만나지 않고 하산을 하는 분들이 대부분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이 다 3000배를 하고 스님을 만나러 왔어요. 그래서 스님이 물었어요. 자네는 뭐가 그렇게 고민인가? 그랬더니 스님, 어떻게 살아야지 잘 사는 건지 정말 살아도 잘 모르겠습니다. 자네는 어떻게 사는 것이 잘 사는 건지 그게 고민이냐? 나는 이 나이에 어떻게 죽어야지 잘 죽는 것이 고민이다. 아마 여러분들도 가끔 어르신들끼리 경로당이나 또 친구들끼리 이야기할 때 참 잘 늙기도 어렵지만 잘 죽는 게 걱정이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하실 거예요. 그래서 승철 스님하고 그분이 그러면 어떻게 죽는 사람이 잘 못 죽는 사람이고 어떻게 죽는 사람이 잘 죽는 사람인가를 서로 대화를 해보니까 잘 못 죽는 사람은 대체로 끌끌끌 하더라는 거죠. 후회를 최대화하려는 거죠. 그래서 내가 이렇게 살 줄 알았으면 그렇게 돈돈하지 말걸, 그렇게 자식 하지 말걸 하시다가 끄덕 이렇게 가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임종호흡을 하시는 분을 보셨을 거예요. 그분들이 보시면 막 숨이 차서 컥컥컥컥 하다가 끄덕 이렇게 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그런데 잠자듯이 주무시다가 흔들면 안 일어나시는 분들이 계세요. 어떻게 그분들은 임종하는데 산소가 부족하지 않을까요? 그렇게 호흡이 거칠지 않을 수 있을까요? 라고 했더니 그분은 잘 살았어. 후회 없었어. 나는 행복했다, 잘 살았다, 후회 없다, 최선을 다했다라고 하니까 오늘 죽어도 원이 없이 가게 되는 모습이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후회를 최대하면서 가는 것은 잘못 죽는 거라면 후회를 최소하면서 가도록 하는 것이 잘 죽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나 제가 이 웰다잉 교육을 통해서 웰다잉의 의미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잘 떠나는 것이 준비하는 것이 잘 떠나도록 준비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람이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주기가 있어요. 처음에는 우리가 공부도 하고 또 건강도 하고 뭐 체력도 하면서 우리는 준비되는 단계, 체험의 단계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키도 잘하고 많은 것들 지식도 배우면서 채웠어요. 그러면 성취, 달성의 단계라고 해서 그것을 이제 이루는 거죠. 내가 이렇게 된 것을 이제 어떤 직장을 가지고 또 뭐 자격을 가지고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 세 번째, 자아 실현의 단계라고 해서 정말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누는 단계, 나눔의 단계가 서드에이지 3연령기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럼 마지막에는 완성의 단계, 비우고 또 베풀면서 이런 단계를 가지게 됩니다. 우리가 정말 웰다잉을 하시는 분들은 마지막에 대고 채우고 이루고 나누고 비울 수 있는 단계에서 어떤 순간이라도 그 단계에 최선을 다하는 모습이 우리는 멋진 인생을 살다가 마무리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은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이 자리에서 이 사람과 살고 싶으셔요? 그러시면 여러분은 잘 살으신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다면 다시 태어나 난 이렇게 살고 싶지 않다, 이 사람하고 살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좀 아쉬움이 있던 거잖아요. 그러면 지금이라도 우리는 우리 관계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잘 알아보고 또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름다운 인생의 의미는 이렇게 되어야 되는데요. 어제 좀 전에 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well이라는 단어를 참 많이 보이잖아요. well은 잘, 좋은, 아름다운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웰다잉 교육을 하게 되면 웰빙, 웰리빙, 웰에이징, 웰다잉, 웰미팅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영어로 써서 좀 죄송한데 웰빙은 잘 되는 거고요. 웰리빙은 잘 사는 것이고 웰에이징은 잘 늙는 것이고 웰다잉은 잘 떠나는 것이고 웰미팅은 잘 만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 일상에서도 계속 반복되어져야 될 내용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웰빙이 되어져야지 웰리빙을 할 수 있으니까요. 웰빙 잘 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한 삶, 부유한 삶, 유능한 삶을 살 때 우리는 잘 되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건강하다는 것이 신체적으로만 건강한 게 아니라 심리적으로, 사회적으로, 관계적으로 건강해야 되죠. 여러분 교도소에 가면 신체적으로는 건강한 사람이 다 있지만 사회적으로,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않은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분들 보고 건강하다고 웰빙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잖아요. 우리는 남을 배려할 수 있는, 양보할 수 있는, 그리고 남에게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건강한 삶을 살아야 되겠고, 그 다음 부유한 삶이라는 것은 우리가 가진 것이 많은 사람은 부자예요. 줄 것이 많은 사람은 부유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부유한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여기에 나온 그림에 나오는 사람이 누구냐면 록펠러라는 사람이거든요. 이분이 43세에 미국의 최고 부자가 되고 53세에 세계 최고 부자가 됐어요. 그리고 55세에 불치병을 진단받게 됩니다. 1년 이상 살 수 없다는, 치료 방법이 없다는, 병명도 원인도 치료도 알 수 없는 병을 진단받고 병원을 나오는데 병원 입구에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글씨를 보게 돼요. 사람이 받는 게 복되지 어떻게 주는 게 복이 되는가 고개를 갸우뚱하고 있을 때 원목 앞에서 어떤 아기 엄마가 아기를 안고 울고 있었어요. 비서를 보내서 왜 우는지 가보라고 그랬더니 돈이 없어서 강제로 수술을 못하고 퇴원을 하게 되는 거예요. 나는 돈이 있어도 수술도 하지 못하는데 저 사람 돈 우리가 대어줘서 수술하게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수술을 했어요. 이분이 고맙다고 와서 인사하지 않겠어요? 이 은혜를 잊지 않겠다고, 보답하겠다고, 잘 살겠다고. 그때 이 사람이 느꼈던 것이 내가 돈을 많이 벌었을 때 느꼈던 기쁨 또 뭐 만족감 이거하고 내 돈으로 사람을 생명을 살렸을 때 그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르더라는 거예요. 그때 희열을 느끼게 되고 몸에 전율이 느껴졌대요. 이게 뭘까? 그래서 그 다음부터 자기는 어차피 돈이 있어도 수술도 못하고 회복도 못하니까 돈이 필요한 사람은 생명을 건져는데 회복시키는데 돈을 주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생명을 살렸어요. 그 사람들이 이 사람한테 와서 고맙다고 인사하지 않겠어요? 그때마다 돈을 벌 때의 기쁨하고는 차원이 다른 기쁨을 누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야? 참 행복하다? 참 의미가 있다라고 느껴지면서 시간을 보냈는데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지 않고 이분이 98세까지 사셨어요. 그 말은 내가 너무 기쁘니까, 내가 너무 행복하니까 어때요? 내 안에서 엔돌핀, 다이에돌핀, 세로토닌, 옥시토신, 도파민 이런 좋은 호르몬, 치유적인 그리고 면역적인 호르몬들이 나와서 스스로 자가치유가 되어졌다는 거잖아요. 여러분들도 내가 가진 것도 중요하지만 나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나눌 때 억울함이 들지 않고 기쁨이 느껴진다면 우리는 정말 부유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유능한 삶을 살아야 되죠. 유명한 삶은 다른 사람이 알려진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유능한 삶은 다른 사람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아는 사람이죠. 그래서 건강하고 부유하고 유능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웰빙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옆에 여러분들 누가 계시든지 아니면 혼자라도 따라 해보십시오. 건강하고 부유하고 유능한 삶을 살겠습니다. 네. 우리 유명하지 않아도 돼요. 부자가 아니라도 되고요. 힘세지 않아도 돼요. 정말 남을 배려하면서 나누고 베풀면서 다른 사람에게 좋은 멘토, 가이드 역할을 해주고 도움을 주는 방향을 제시하는 사람은 웰빙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는 웰리빙 할 수 있죠. 웰리빙은 잘 사는 것인데요. 예전에는 좋은 집에 살면 우리는 잘 산다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차 좋다, 집 좋다, 옷 좋다라고 이야기하지 잘 산다라고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의미 있는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참 잘 산다, 훌륭한 삶을 산다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시간을 많이 보내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한 시간이라도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는 거. 우리가 시간은 모래시계 같아서 절대 엉키지 않습니다. 그냥 순간순간 나오잖아요. 근데 여기에 어떤 사람은 찰흙을 섞으면 도자기가 되고 어떤 사람은 시멘트를 섞으면 건축물이 되잖아요. 우리 똑같은 24시간에 어떤 사람은 어마무시한 일을 해내고 어떤 사람은 시간만 보내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것을 의미 있는 시간을 보내게 된다면 참 하루를 보내도 값지게 보낼 수 있겠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길 가는 사람, 전철에서 만나는 사람, 또 아파트에서 눈인 사는 사람도 많이 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게 된다면 그 사람이 나에게, 내가 그 사람에게 참 소중한 사람이 되어질 때 나는 잘 살았다라고 할 수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정말 울어줄 사람이 없다면 참 슬프겠죠. 근데 정말 나의 마지막에 나를 평가할 때 참 당신 때문에 내가 행복했다라는 사람이 많으면 우리는 좋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분을 보고 우리는 잘 살았다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일을 많이 해요. 우린 직장도 다니고 또 장사도 하고 많이 하지만 그 일들이 단지 돈만 버는 일이 아니라 돈을 벌어서 의미 있는 일을 한다라고 하면 우리는 잘 사는 거죠. 유관순 열사가 19살에 돌아가셨지만 그분은 나라를 살리는 일을 했잖아요. 그랬을 때 지금도 유관순 열사는 의미 있는 일의 대명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의 목숨이 하나밖에 없는 게 참 슬프도소이다. 왜냐하면 내가 2개, 3개, 4개 있었으면 다 나라에 바칠 수 있었는데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은 그분이 참 잘 살아오셨다는 거죠. 아쉽고 안타깝지만 그분은 훌륭하다고 하는 것이 웰리빙이라고 한다면 스스로 의미 있게 시간을 보내자, 의미 있는 관계를 만들자, 의미 있는 일을 하자라고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게 뭐냐면 돈도 일도 건강도 친구도 가족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늙는 데 있어서 이 5가지가 주체적으로 내가 돈도 내가 적당히 알아 쓸 수 있고 내가 건강할 수도 있고 라고 하면 우리는 잘 늙는 거예요. 근데 돈도 일도 다 건강해도 친구가 없으면 참 외롭지 않겠어요? 노년에 돈보다 더 중요한 게 보약 같은 친구라고 그래요. 자식보다 더 중요한 게 보약 같은 친구라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친구가 있으면 이런 어려움에서도 잘 극복할 수 있는데 친구가 없으면 돈이 있어도 건강해도 자식이 있어도 굉장히 외로워진다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노래 중에서 해는 져서 어두운데 찾아오는 사람 없고라는 노래가 있는데요. 그게 마지막에 보면 내 동무 어디 가고라지 내 부모 어디 가고 내 자식 어디 가고 내 남편 어디 가고 이렇게 하지 않잖아요. 부모는 나보다 먼저 가시고 자식도 떠나야 되고 배우자도 떠나게 되면 이 외롭고 쓸쓸한 시간을 친구와 같이 보낼 수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좋은 친구 있으시죠? 자, 옆에 친구들한테, 옆에 사람들한테 그래 좋은 친구가 되겠습니다. 좋은 친구가 되어 주십시오. 이래서 웰에이징, 성공적인 노년을 맞이하게 되면 좋습니다. 그리고 나면 우리는 잘 헤어져야 되는데 잘 헤어지는 게 뭐냐면 모든 사람이 아는 것 3가지가 있어요. 반드시 혼자서 빈손으로 간다는 걸 다 아시죠?
그리고 모르는 것 세 가지가 있어요. 언제 어디서 어떻게 갈지를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죽음에 대해서, 이별에 대해서 늘 준비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헤어지는 준비를 하며 살아가야 된다고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누구나 부모와도 사별하고요, 배우자도 사별하고 자녀와도 사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별을 잘하는, 아름답게 사별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 이 웰다잉 프로그램이라고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들이나 제가 이 교육이 끝난 다음에 참 의미 있는 교육이었다고, 복지관에도 고맙다고 인사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열심히 살아갔는데 그쪽에서 보면 열심히 죽어오는 것이 되잖아요. 우리가 서울에서 어디를 간다라고 했지만 그곳에서는 서울에서 왔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인생은 참 짧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짧은 인생을 어떻게 보내고 어떻게 마무리를 할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 잘 살아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는 하루하루를, 우리가 10년, 20년 난 앞으로 어떻게 살 거야도 중요하지만 오늘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가, 오늘 이 1시간을 어떻게 보내고 이 10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가 우리한테는 가장 큰 이슈다. 그렇게 된다면 우리가 마지막에 웰다잉 할 수 있고요. 웰다잉을 준비하시는 분은 웰리빙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 95세 어른이 계셨는데요. 어느 대학의 총장이었어요. 이분이 정년퇴직까지 열심히 일을 해서 이제는 다 살았다, 덤이다 생각하고 세월을 보냈는데 어느 날 95세 때 자기는 너무너무 후회스러운 눈물을 흘렸다고 그랬어요. 왜냐하면 그냥 다 늙었다, 다 살았다, 덤이다라고 시간을 허송세월한 것이 너무 아쉬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분은 이 후회하지 않게 해서 지금이라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열심히 의학 공부를 하고 열심히 활동을 해서 102세에 돌아가셨는데요. 참 멋지게 돌아가셨어요.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 100세 시인이나 다 요새 100세 시대라고 그러는데요. 내가 죽는 날, 지나간 날을 후회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시를 보면 그때는 그때 아름다움을 모른다라는 시가 있는데 20대는 30이 두렵고 30대는 40이 두렵고 40대는 50이 두렵고 60이 두려웠지만 그때는 그때가 얼마나 아름다운지를 모른다라는 이야기하죠. 죽음 앞에 서니까 모든 그때는 절정이다, 모든 나이는 아름답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다만 그 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아름다웠는지 몰라서 시간을 소모했다고 하면 지금 여러분들이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정말 아름다운 시간을 준비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참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혹시 내가 마지막이 온다면, 얼마 남지 않은 오늘이 마지막이라면, 이달이 마지막이라면 꼭 하고 싶은 내용, 버킷리스트라는 것을 한번 작성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어떠셨어요? 오늘 첫 강의를 들으시고요. 많이 부담스러우셨나요? 웰다잉이라고 그래서? 아니죠. 우리는 언제든지 떠나야 될 죽음을 준비하면서 나의 버킷리스트, 내가 꼭 해야 될 일, 꼭 만나고 싶은 사람, 꼭 용서를 해야 될 사람을 만나면서 서로 화해하고 준비하는, 그래서 아름다운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 아름다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이라는 내용으로 1강을 중리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온라인 웰다잉 프로그램 1강 웰다잉 아름다운 인생 교육을 잘 들으셨나요? 1강 숙제는 워크북 17페이지에 있는 나의 버킷리스트 작성하기입니다. 나에게 주어진 날이 한 달밖에 안 남았다고 생각을 하시면서 내가 꼭 가보고 싶은 곳, 마지막으로 꼭 하고 싶은 말 등 내가 마지막으로 꼭 해야 할 일들을 작성해보는 내용입니다. 오늘 교육을 들으시느라 모두 수고 많으셨고, 저는 다음 시간 온라인 웰다잉 프로그램 2강 죽음 준비 교육의 필요성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